선생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먹던 음식이 제 신장을 이렇게 망치다니.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제는 그냥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서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오늘부터 당신이 먹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안전하다, 채소는 신장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신장내과에서는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3가지 채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단 한 번 잘못 먹는 것만으로도 급성 신부전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그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국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4명은 신장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도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24시간 이내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의 30% 이상이 옥살레이트 혹은 칼륨이 높은 식품, 즉 대부분 채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장은 이런 성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고령층, 고혈압, 당뇨 환자,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 아침 68세의 최민석 씨가 가족에게 부축되어 응급실로 들어온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 식습관이 매우 깐깐한 분이었고 동네 사람들도 정말 건강하게 드시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채소 위주, 고기 적게, 염분 적게. 그런데 그날 그는 얼굴이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고 숨이 가쁘고 맥박이 빠른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격한 신기능 저하, 가족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버지는 그냥 채소만 넣은 샤브샤브만 드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그날 저녁에 드셨던 채소에 옥살레이트가 매우 많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수분 부족과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겹치면서 신장이 한밤중에 과부하가 온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 신세뇨관이 옥살레이트 결정으로 막혀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필터 시스템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 장기적인 투석은 피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복된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저는 채소가 신장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엔 절대 건강해 보이는 음식인데 실제로는 신장을 과부하시키고 특히 밤에는 탈수와 느린 신장 여과 속도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집니다. 혹시라도 어느 날 당신이나 부모님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기 앞에 앉아 팔에 바늘을 꽂고 기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막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단 한 끼만 잘못 먹어도 급성 신부전 위험을 3배로 높일 수 있는 3가지 채소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고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도 나누며 무엇보다 신장을 오랫동안 지키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한국과 베트남 모든 가정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입니다. 당신과 부모님의 건강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팔로우를 눌러 다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신장의 안전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의료적 비극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이 선생님, 왜 채소만 먹었는데도 신장이 나빠질 수 있나요? 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장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그냥 고장나면 바로 표시가 나는 정수기 같은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인체에서 가장 묵묵한 기관입니다. 하루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하고 매분 1리터 이상의 혈액을 거르고 하루 약 180리터의 체액을 처리하면서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내보냅니다. 이때 배출해야 할 물질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면, 특히 옥살레이트나 칼륨이 과도해지면 신장은 즉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일정하게 돌아가던 공장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원료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고장 나진 않지만 점점 막히고 결국에는 멈춰버립니다. 옥살레이트를 쉽게 설명하면 아주 미세한 모래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게 먹으면 신장이 거를 수 있지만 갑자기 많이 먹거나 몸이 탈수된 상태라면 이 모래알들이 서로 뭉쳐 날카로운 결정체가 되어 신세뇨관에 들러붙습니다. 한 구역만 막혀도 전체 필터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환자가 다음날 아침 갑자기 소변이 줄고 얼굴이 붓고 온몸이 힘 빠지고 구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부전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2022년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음식은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24시간 안에 급성 신부전 위험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 통계에서도 급성 신부전 환자의 약 28%가 옥살레이트 혹은 칼륨이 많은 음식과 직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35%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륨도 큰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심장 박동과 근육 움직임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해지면 특히 어르신, 신장질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는 심장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소변이 막히며 결국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74세 김현수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해독에 좋다며 칼륨이 매우 높은 녹즙을 한 잔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부정맥과 빠른 신기능 저하로 응급실에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딸이 몸에 좋다며 마시라고 했는데 정말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사례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매달 비슷한 환자를 수십 명씩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절대적으로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채소가 좋지만 모든 채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며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을 빨리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느낍니다. 위가 아프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기능이 50% 이상 떨어진 후에야 증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 이미 늦은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채소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채소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적절한 채소 선택, 올바른 조리법, 충분한 수분 섭취,
늦은 시간 섭취, 피하기 급성 신부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단 한 끼만 잘못 먹어도 급성 신부전 위험을 3배로 높이는 3가지 채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제 진료 사례도 함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가족 중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계시거나 당신 자신이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이 정보를 꼭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가끔은 아주 작은 한마디가 한밤중 응급실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3종류의 채소가 단 한 끼만으로도 급성 신부전 위험을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설마요, 채소가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나요? 선생님? 이 질문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 바로 그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태는 고기나 술, 짠 음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 너무도 익숙하고 순해 보이는 음식들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모닝글로리 몽금이, 몽터이, 인정된 한국식 명칭 없음, 몰로키아와 비슷한 잎채소로 음성 안내 가능.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특히 더운 날씨에 즐겨 먹는 잎채소입니다. 대부분은 이 채소가 시원하다, 변비에 좋다, 소화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채소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100기당 700, 900 임지에 달할 정도로 많아 몸이 탈수되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신장을 지나며 쉽게 결정이 형성됩니다. 저는 63세 한선의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복통, 극심한 피로, 적은 소변량, 진한 소변색으로 응급실에 왔고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더위 먹지 말라고 모닝글로리랑 바지락 넣고 국 끓여 먹었어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모닝글로리는 옥살레이트가 많고 조개류는 칼슘이 많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날카로운 수산칼슘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는 신세뇨관을 긁으며 막히게 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만 막혀도 전체 여과 시스템이 경고 상태에 빠집니다. 다행히 한선혜 씨는 빨리 오셨고 일주일 집중 치료 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두 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는 비트잎이 아닌 아마란스 라우덴, 즉 한국에서 흔히 히오메시초나 비름나물로 불리는 채소입니다. 해독에 좋다며 즙으로 마시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채소는 100기당 600mg 이상의 칼륨을 함유해 큰 바나나 한 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고령층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는 분 또는 물을 적게 마시는 분이라면 진한 아마란스 국 한 그릇만으로도 혈중 칼륨이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밤 72세 정우환 씨가 아들 손에 이끌려 응급실에 왔습니다.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전도는 심각한 부정맥을 나타냈고 피검사에서는 칼륨이 정상 상한선보다 40% 가까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디톡스 좀 해보시라고 딸이 녹즙을 갈아드렸어요. 거기에 아마란스가 들어갔거든요. 그 한 잔의 녹즙이 신장을 과부하시켰습니다. 신장이 갑작스러운 고칼륨을 처리하지 못해 심장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안정 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어르신에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란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채소 한 종류가 이런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채소는 아마 가장 놀라운 비트잎 그린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기와 함께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비트잎에는 질산염, 니트레이트이 매우 많고 이것이 체내에서 아질산염, 니트라이트로 변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하면 신장은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산소 부족은 침묵의 살인자로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지만 신장 세포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55세 서윤희 씨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그녀는 매우 헬시한 삶을 살았고 매일 아침 비트잎과 시금치를 넣어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피도 맑아지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몇 주 지나자 그녀는 피로, 어지럼증, 옆구리 통증, 소변 감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질산염 수치가 상승해 있었고 신기능은 30% 감소해 있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설명하자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셨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현대인이 흔히 빠지는 함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확한 지식 없이 좋다는 정보만 믿고 더 쉽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 모닝글로리 몽고, 이류, 잎채소, 아마란스, 비트잎의 공통점은 신장이 처리하기 어려운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 부족, 늦은 시간 식사, 고혈압, 기저질환, 잘못된 조리법 등이 겹치면 급성 신부전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채소들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은 제 설명을 듣고 종종 말합니다. 저는 나쁜 것 먹지도 않았어요. 채소만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채소만 먹었다는 생각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원리를 모른 채 먹는 건강식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투석을 받으며 당황하는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것만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나 본인이 이런 채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마디가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먹는 한 끼는 위험해질 수 있지만 제대로 먹는 한 끼는 신장을 지켜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옥살레이트와 질산염을 줄이는 조리법, 채소를 먹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대, 연령대별 적정 섭취량, 그리고 어르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등 신장을 보호하며 채소를 먹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신장을 여러 해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은 작은 정보 하나가 부족해 병원을 오가며 고생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일찍 알려줬더라면, 가족이 단 한 번만 미리 메시지를 보내줬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가치 있게 느끼셨다면 부모님과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그분들이 지금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의 응급 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지식을 나누어 갑시다. 건강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이니까요.
세 가지 채소가 왜 신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모든 채소를 식단에서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 어떤 채소를 어느 정도,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신장은 매우 끈기 있는 장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이미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회복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쁜 식습관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 행동은 마치 한 점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패이듯이 신장도 그렇게 서서히 약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옥살레이트, 약간의 과도한 칼륨, 그리고 몸에 좋다고 마시는 채소 삶은 물, 이런 것들이 모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낼 때면 대부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첫 번째 실수는 한 끼에 특정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여름에 가득 담긴 몰로키아, 몽고리우 국, 한 접시 가득한 아마란스, 비름나물, 대침처럼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몸에 아주 좋을 것 같은 음식이지만 신장에게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옥살레이트나 칼륨 증가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20-30% 감소합니다. 이때 많은 양의 고옥살레이트, 고칼륨 채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일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탈수 상태이거나 피로한 상태라면 위험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저에게는 71세 박재성 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거의 고기를 먹지 않고 매일 몰로키아 국이나 아마란스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며 스스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지만 바로 그 반복된 식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병원을 찾았고 식습관을 교정한 지 4주 만에 수치는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채소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모르고 먹은 게 문제였네요.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채소 삶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란스, 공심채, 몰로키아 등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영양이 우러나온 물이라 생각해 남기지 않고 마시곤 합니다. 비타민이 물에 녹는 것은 맞지만 옥살레이트와 칼륨도 훨씬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진한 아마란스 삶은 물 한 그릇은 바나나 2개에 가까운 칼륨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야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령층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는 분에게는 심장이 불안정해지고 신장이 과부하에 빠지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2023년 대한임상영양학회는 고령자나 신장질환 위험군은 채소 삶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특히 옥살레이트와 칼륨이 높은 채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채소 삶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소량만 조리에 사용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절대 국처럼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고옥살레이트 고칼륨 채소를 저녁, 특히 늦은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 순환이 느려지며 신장 기능도 낮아집니다. 이 시간에 몰로키아나 아마란스를 먹으면 결정 생성이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저는 69세 김창호 씨를 응급처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녁 10시에 아마란스 국을 먹고 게다가
운동 후 탈수된 상태여서 심각한 고칼륨 혈증에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고옥살레이트, 고칼륨 채소는 점심이나 필요하다면 아침에 먹고 저녁에는 청경채, 애호박, 양배추, 미니단 호박 같은 부담 적은 채소를 선택하라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조리 전 처리 과정입니다. 옥살레이트가 많은 채소는 1분 정도 데친 뒤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가 약 30-40% 줄어듭니다. 비트잎이나 짙은 색 채소는 10-15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질산염과 칼륨이 일부 감소합니다.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끓일수록 더 많은 물질이 국물로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트잎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생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즙을 내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익히면 여전히 질산염은 남지만 위험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트를 좋아한다면 잎은 생식 금지, 꼭 익혀서 소량만 사용, 가급적이면 뿌리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 제가 반복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실 것, 특히 고옥살레이트 채소를 먹기 전후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소변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데 이것이 신장을 항상 힘들게 만듭니다. 몸이 약간만 탈수되어도 옥살레이트는 쉽게 결정화됩니다. 식사 후 1-2잔의 물만 추가로 마셔도 생성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매우 큽니다. 섭취량에 대해 말하자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300, 400끼의 채소를 먹어도 괜찮지만 반드시 다양하게 먹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같은 채소를 반복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몰로키아, 아마란스, 비트잎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양배추, 애호박, 청경채, 상추, 단호박, 수수호박 같은 신장 부담이 적은 채소를 추천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신장에 안전한 식단의 예시를 자주 제공합니다. 아침, 삶은 달걀, 오이, 토마토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칼륨 과다 위험이 적음 점심, 연어 또는 고등어 구이, 양배추나 단호박 심장, 혈관에 좋은 조합 저녁, 닭가슴살 더하시 데친 청경채 삶은, 물은 버리기, 담백하고 저나트륨 간식, 사과, 배, 귤, 멜론 저칼륨 과일 중심 이 식단은 단순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이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3-4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 패턴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며 신장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채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환자를 만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핵심을 정리하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전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를 당신에게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고통을 견디는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위처럼 바로 불편함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한 끼 식사, 사소한 습관 하나, 혹은 괜찮겠지 하는 오해가 반복되기만 해도 신장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장을 지키기 위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식탁에서 단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채소가 안전한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만 알면 그 단순한 변화들이 신장의 수명을 수년 이상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60세 이후에도, 70세 이후에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은 심각한 질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정보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저를 보며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내가 너무 방심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결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가진 가족들, 이분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부전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단 한 번의 메시지, 식탁에서 건네는 아주 작은 한마디, 혹은 오늘 영상을 공유하는 그 행동 하나가 그들을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시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에 안전한 식단,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는 식단, 혹은 신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저에게 더 많은 유익한 내용을 만들 힘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 돕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이 부모님,